고1 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그때 중국에서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그때 약속한 대로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강의를 다시 찍어서 강의를 올릴 거예요 지금. 그때 강의를 못 들었던 학생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강의를 지금 3번째 찍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기기의 오류와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3번째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자, 부등식의 영역이 뭐냐면 일단 부등식이 의미하는 거는 그 말대로 식이에요, 그죠? 식이고 영역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부등식은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의 어떤 영역으로는 대수학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역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기하학이에요, 기하학. 맞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그 말은 식으로 표현된 걸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어떤 식으로 표현된 걸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두 개 통합해서 나온 과목이 바로 뭐라고요? 해석 기하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해석 기하학. 이 해석 기하학이 발달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뭐였어요? 바로 좌표 평면이 개발되면서였죠. 이것이 고안되면서. 좌표 평면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고안해냈죠? 그렇죠. 데카르트. 됐죠? 오케이. 자, 지금 이제 3번째 강의를 찍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네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해석 기하학,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게 사실 해석 기하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y는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떠오르냐면 이런 식으로 y절편이 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요 직선도 같이 생각난다는 거죠. 즉, 이 식과 그림이 같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결국 해석 기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오늘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 부등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형태들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y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x 플러스 1. 먼저 함수꼴로 되어 있는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먼저 하면서 같이 부등식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죠.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찍찍 하면은 아까 그렸듯이 이렇게 되겠죠. y절편의 1, 기울기가 1인 이런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잘 들으세요.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걸 뭘로 봐도 되냐면 방정식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즉,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찾아내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겠냐? 해집합을 한번 다 모아볼게요. x에 먼저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y는 1이 되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는 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3.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점들이 전부 다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근이에요. 한번 찍어볼게요. 어디 있냐? 0,1 여기 1,2 또또또또또또또또 여기 2,3 또또또또또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요걸 만족시키는 근들이 있겠죠. 그 점들이 있겠죠. 그 점들을 싹 다 좌표평면상에 표현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직선이 이 함수를 나타내는 이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말뜻이 뭐냐면 이거를 만족시키게 하는 x, y를 전부 다 좌표평면상에 점을 찍으면 그걸 싹 다 이어버리면 이게 이 직선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부등식을 만들어내 보죠. y는 x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y는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됐죠? 일단 요걸 만족시키는 그림이 요 직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점을 싹 다 찍으면 어디 나올까? 이것도 동일해요. 이것도 이걸 만족시키는 점을 싹 다 찍어 볼게요. 자, 0을 집어넣으면 y는 항상 어떻게 돼요? 0을 집어넣으면 1보다는 큰 값이 되겠죠. 1보다는 큰 어떤 값이면 전부 다 이걸 만족해요. 그러니까 0,1보다 큰 값 싹 다 점 찍어보면 여기 있는 점들이 싹 다 점이 찍힐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3뭐라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2보다 큰 값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y는 2보다 큰 값들은 전부 다 이 점들은 전부 다 요걸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다 만족하겠죠. 그런 식으로 찍다 보면은 전부 다 여기는 요걸 만족하는 점을 싹 다 찍으면 그 점이 어디에 있는 점이겠느냐? 싹 다 찍으면 뭘 만족시키냐면 여기 있는 요 지금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요 영역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이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아무 값이나 찍어 여기 이 값 찍어 넣어봐요. 그럼 이 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놈 요걸 만족시키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0을 집어넣으면 1보다 작은 값이면 되죠. 0일 때 1보다 y는 1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이 전부 다 요걸 만족할 거예요. 1,1을 집어넣으면은 2보다 작은 요 값들이 전부 다 요 점들이 전부 다 저 부등식을 만족시킬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색칠해 보면 이 점들을 싹 다 찍어 보면 어떤 점이 나오냐면 요 밑에 요 영역에 있는 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우선 여기 있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요 직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은 y는 x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이었고 밑에 있는 것은 y는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이었어요. 자, 이거를 일반화 시켜볼게요. 간단하죠? 자, 일반화 시켜보면 이래요. 전부 다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함수의 꼴은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런 함수, 이런 함수, y는 fx 됐죠?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영역이 있을 거냐면 y가 fx보다 크다라고 하는 영역과 y는 fx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영역이 될 겁니다. 이 영역을 싹 다 그래프 좌표평면상에 그리면 모든 좌표평면을 다 덮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 자, 요 그래프를 만족시키는 x, y를 좌표평면상에 점 찍어봤더니 그 점은 전부 다 무슨 점이 됐다? 이렇게는 여기는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 이 점들. 여기는 요 그래프가 결국은 저 함수 혹은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근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똑같죠. 얘를 만족시키는 건 뭘까요? 자, 위에 보시면 원리가 똑같아요. y가 뭐시기보다 크다라고 하는 영역은 무조건 그 경계선 위에 있는 거예요. 작다라고 하는 영역은 무조건 그 경계선 밑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영역이냐? 그래서 여기는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요 영역이 바로 자, 이 영역이 바로 y는 fx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영역이에요. 반대로 요 영역은 뭘까요? 요 밑에는 요 영역. 그렇죠? 자, 앞에서 했었죠. 요거는 뭐냐면 당연히 뭐겠어요? y가 fx보다 fx보다 작다라고 하는 영역을 모두 다 표현하면 이 영역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건 지금 어떤 때만 얘기하는 거냐면은 얘는 이제 이 꼴이 함수 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는 무조건 위아래가 나눠져요. 우리가 배운 함수라 해봤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뭐 이런 다항 함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조건 위아래가 구분됩니다. 위아래가 구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죠? 원입니다. 원. 자, 만약에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가장 간단한 원. 자, 그럼 이 원은 당연히 찍 그리고 찍 그리면 원은 짠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것이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만족하는 점을 싹 다 찍으면 이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자, 근데 이제 이 원으로 인해서 그럼 이것도 지금 부등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등호가 붙어 있는 데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원 보세요. 원 가지고 지금 어느 부분이 빰빰빰빰빰빰. 자, 이 원을 가지고 보면은 원 가지고 어떻게 경계가 나누지냐면 원의 안과 밖으로 나누지죠. 그렇죠? 자, 안에 있는 이 영역은 바로 뭐가 될까요? 이 안에는 이 영역은 뭐가 될까요? 영역은 점을 찍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역은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보다 작다라고 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어떤 점을 하나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예요? r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반지름이 r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된 이 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의 반지름 당연히 여기는 x제곱 y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요. 그럼 당연히 이 원에 있는 r제곱보다는 당연히 작게 되겠죠. 반지름 이 r보다는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r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바깥에 있는 원 바깥에 있는 요 영역은 뭘 만족시키는 영역일까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어떤 점을 찍더라도 이 반지름은 원래의 반지름인 r에 비해서 더 클 거기 때문에 요놈의 원래 있던 거에 요 값을 계산하면은 원래의 r제곱보다는 항상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굳이 근데 원이 지금 얘기했던 꼭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반지름이 꼭 0,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만약에 x-1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뭐 25다. 이러면 어떻게 돼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1,-5올 거고 여기 반지름이 5겠죠. 맞죠?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이 원에 있는 원을 나타내는 이 경계선, 이 원에 있는 점들, 여기 있는 x, y 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들은 전부 다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25. 이 식을 만족하는 x, y를 싹 다 모아서 점을 찍으면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만약 이 안에 있는 영역들은 뭘까요? 안에 있는 영역들 요 안에 있는 영역들은 당연히 x-1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25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일 거예요. 반대로 바깥에 있는 여기 영역, 여기 있는 점들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자, 뭐냐면 x-1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25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일 거란 말이죠. 쉽죠, 그죠? 자, 그럼 문제 한 4문제 정도만 우리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등식의 영역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을 먼저 그리고 그 위아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함수일 경우는 위아래를 따지는 거고 원일 때는 안과 밖을 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경계선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봐왔던 y는 fx꼴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표현을 하면 뭐겠어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럼 요게 이게 뭘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죠. 경계선은 뭐겠어요? 그러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요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져? 짠, 오케이. 요건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다. y절편이 2분의 1이고 기울기는 이만큼 갔을 때 1만큼 요런 비율로 가면 되니까 요런 기울기일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일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잘 안 되면 이 모든 문제가 안 풀리겠죠. 그것은 이제 다른 데서 여러분 다시 학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은 2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요거보다 y는 fx 뭐시기보다 작다 하면 어디라고요? 밑에 부분. 그럼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치?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색칠하고 나서 뭘 해줘야 되냐면 항상 중요한 게 그 경계선이 포함되냐 안 되냐요. 경계선 포함돼요 안 돼요? 아이고. 경계선 포함돼 안 돼? 경계선은 포함이 안 되죠. 왜냐하면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계선 불포함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 혹은 이 경계선 불포함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이건 2차 함수죠. 2차 함수로 표현된 경계선이 2차 함수 꼴이 되겠죠. 동일합니다. 경계선을 찾아주세요. 경계선은 뭐겠어요? 그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네, 그려봅시다. 자, 2차 함수 그래프 또 못 그리면 꽝이죠.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요겁니다. 알겠죠? 요게 요거예요. 자, 즉 이 2차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보다 크다 했죠. y가 이거보다 크다 했으니까 어디야? 그렇죠. 이 위쪽이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는 위아래로 구분돼요. 그럼 요 위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영역이 바로 무슨 요걸 만족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등호를 넣읍시다. 알겠죠? 등호. 자, 등호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영역이냐면 자, 보세요. 등호는 어디냐면 이런 거죠. 지금 크다 그랬으니까 큰 영역은 요 위쪽 영역이고 같다 그러면 요 경계선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면 경계선 포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뭐죠? 원이죠. 자, 이것도 동일해요. 경계선을 해주고 원일 때는 안과 방만 해주면 되는 거죠. 경계선은 뭐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는 4 이게 되겠죠.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경계선을 포함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뭘 거냐면은 마이너스 1,1일 거고 반지름이 이겠죠. 여기서 얘기한 건 지금 4보다 반지름이 제곱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어디야? 그렇죠. 원의 내부가 되겠죠. 내부. 원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경계선은 어때요? 경계선 불포함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죠? 혹은 어떻게 나타내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 마지막 한 문제. 자, 이것도 뭐죠? 보니까 이것도 원이죠. 뭐부터 그려야 돼? 경계선부터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정리해 줍시다. x-1의 제곱 y제곱 블라블라 1-1 넘겨서 하면은 여기는 9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경계선은 뭐겠어요?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하는 게 경계선이죠. 그려볼게요. 그냥 됐죠? 여기가 뭐예요? 1,0. 네, 그 다음 여기가 얼마예요? 3. 자, 이거보다 어떻다고요? 보니까 이거보다 9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디야 그러면은? 크다라는 얘기 있으니까 바깥쪽이겠죠. 바깥쪽이고 항상 중요한 게 이 부등식에서는 중요한 게 등호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경계선은 포함을 하는 겁니다. 혹은 저렇게 실선으로 처리를 해 놓으면 마찬가지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한 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함수일 때와 원일 때, 함수일 때와 원일 때. 함수일 때는 위아래가 구분된다. 원일 때는 안과 바깥이 구분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 수업 끝.